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8월 15일 엄청난 역사적인 미팅이 있었죠.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요번 주 월요일이죠. 젤렌스키하고 이제 G7에서 많은 대표자들이 와서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서 지금 미국과 유럽은 대단히 어수선합니다. 도대체 무슨 결론이 뭐야? 아, 원래는 만난 목적이 딱 하나였죠. 종전, 휴전. 근데 이제 그것이 가장 모호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 이제 줌 아웃 전체적으로 한번 개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8월 15일은 왜 중요하냐?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군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는 새로운 뉴 월드 오더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뭡니까? 이제 영국이 미국과 힘을 합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니까 뭡니까? 바이폴라 시대가 열렸습니다. 힘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런 시대에 뒤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던 세력을 트럼프는 일명 딥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딥스의 세력이 누구인지 어떻게 됐는지 또 무슨 사건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는 살살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일명 이것을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8월 15일 날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2025년 8월 15일 사실은 트럼프가 원하는 독립, 트럼프가 원하는 liberty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another day of liberty.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기념일하고 비슷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또 이제 들어가기로 하겠는데 우선은요, 트럼프가 지금 이제 앞틱 이제는 모양으로 여러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그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G7 특히 블란서 대통령 매크론 그다음에 스테머 그다음에 멀츠가 왔을 때 그리고 그 EU의 대통령 얼슬라 그다음에 나토의 수장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유럽의 군사 총사령관이나 마찬가지죠. 나토의 그 루테가 왔을 적에 누가 영접했어요? 그냥 클러럭이 영접했어요. 그 사람 옛날에 팍스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예쁜 여인인데요. 그분이 영접했어요. 이거는요 정말 이제 굉장히 뭡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8월 15일 날 선포된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이미 결정된 것을 이제는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앞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전을 베푸는 것을 보시면은 여러분 미리 어떤 상황이 결정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앞틱, 그러니까 visual presentation. 그 우리 의전 혹은 또 미팅에서는요. 미팅을 하다 말고 갑자기 푸틴 하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푸틴한테 전화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팅 도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나토 수장,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EU 수장, 그 다음에 매크론, 프랑스, 독일, 스테머, 영국의 수장, 오 마이 갓. 500년 동안 세계를 다스리고 좌지우지하면서 모든 전 세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전을 베풀었느냐. 그냥 클럭이 그러니까는 의전을 이제 모시고 들어간 거죠. 이거는 엄청난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유럽 같은 데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프로토콜이죠.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트럼프가 원하는 전쟁에서 트럼프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는 그 러시아 일부에서 일어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지 전쟁이다. no. 이거는요 글로벌리즘하고 트럼프의 그 내셔널리즘이 충돌하는 제3의 장소. 즉 뭡니까? 뿌락지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푸틴이 이기는 거, 푸틴이 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느냐?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누가 지금 서포트하고 있어요? 유럽이 서포트하고 있구나. 그리고 푸틴은 누가 서포트하고 있어요? 미국 트럼프. 미국의 바이든이 아닌 미국 트럼프가 서포트하고 있으나 이건 굉장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건 정책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트럼프가 항상 무슨 얘기를 했죠? 자기는 drain the swamp.
시궁창을 클린하겠다. 지금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전체주의자, 귀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나치 이것들을 제거하겠다. 그럼 그 사람들 누굽니까 도대체? 일명 딥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다 하나씩 폭로가 되고 있죠. 이 타이밍에 아이러닉한 것은 뭐냐면 7월 달에 무슨 일이었습니까? 반디가 그리고 털시 가버드가 발표를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2016년 선거 바이올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를 제거하고자 하는 쿠데타가 있었다고 이제는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속속들이 누구 나갑니까? 증거자, 이제는 그 우리가 위슬블로우라고 하죠. 지금 여기 뭐 있어? 호루라기 따르륵 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사실이 폭로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거기는 미국엔 두 가지 미국이 있구나. 트럼프의 뭐예요? 내셔널리즘의 미국과 그다음에 내셔널리즘이 아닌 글로벌리즘, 유로피안 스타일의 미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만나는 제3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바이든 때까지는 350 빌리언, 유럽도 150 빌리언 막 퍼줬어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나타나서 바뀌었습니다. 지난 4개월 전에 미팅이 그 젤렌스키하고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젤렌스키한테 You have no cards 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사랑 사람이 난리가 났죠. 그럼 젤렌스키는 누가 만든 대통령이냐? 사실은 서구가 만든 대통령이죠. 2014년 마이단 혁명 이후에. 그래서 이런 것이 뭐랑 연결이 되었냐? 아이러닉하게 트럼프가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지난 10년간의 러시아 게이트. 러시아 게이트는 일명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기를 스틸 다시의 스틸이 영국 휴전 GPS 스파이죠. 그가 소설을 팔았습니다. 돈을 누가 냈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그 소설을 사서 이제 어떤 것이 시작되었습니까? 트럼프는 러시아의 도움에 의해서 외부의 선거 개입에 의해서 당선되었다. 이렇게 해서 된 게 뭐냐면 뮬러 특검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2020년 이제 2016년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돼서 그거 아니야. 그래서 누굴 불렀어요? 이제는 또라는 특검을 불렀죠. 그래서 그 특검 조사가 이제는 기준해서 이제 새로운 발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로운 우리 법무부, 새로운 CIA, 그다음에 새로운 FBI가 총 집결되어서 조사를 하면서 비밀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걸 러시아 게이트라고 하는데 혹은 스틸 다시에라고 하고 오바마 게이트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주적이 누구냐? 유럽에.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이전의 주적이 누구냐? 그것은 전쟁을 일으킨 누구예요? 푸틴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전쟁은 2014년 2월에 안 일어났어요. 2013년에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2014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마이단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2021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프리 연습이 언제 일어났죠? 정권 교체가 201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난번 강의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누가 만나는 것이냐? 그동안 뭡니까? 유럽의 선정된 적으로서 고난을 받아온 러시아, 소비에트 유니언, 다시 러시아, 그 중에서 마지막 최근의 대통령 푸틴 하고 그다음에 2016년 그다음에 글로벌리즘에 반대하는 미국 대통령 내셔널리즘을 일으키고자 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의 만남인데 둘 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둘 다 딥스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는 누구의 빅텀입니까? 루소포비아의 그 연속극의 빅텀이죠. 루소포비아는 너무나 천년된 스토리지만 이제 가장 가속화된 것은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제 1877년에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77년에 지금 다시 약간 커버를 해드리면 이제 시실 로즈가 들어와서 이제 다시 모든
제국을 영국으로 모아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1877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폴레옹이 한번 시도를 했어요. 1812년 6월 22일 날 러시아를 쳐들어갔습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동장군. 그냥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전 유럽을 다 모빌라이즈 해갖고 유럽을 통일한 지금 뭡니까? 로마 제국. 마지막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이제는 서로마만 다 섭렵하는 것이 아니라 동로마도 하겠다. 이게 쳐들어갔습니다. 실패. 그다음에 1941년에 누가 들어갔어요? 히틀러가 서로마 다 정복해서 영국 빼놓고 이제 러시아까지 들어가겠다. 바발로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이 로마 제국은 죽지 않았구나. 로마 제국은 부활을 원하는 거나 누가 한 사람의 황제가 나타나서 새로운 제국을 다시 형성하기 원하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다른 말로 하면 영국에서 시도된 게 뭐라 그러죠? New World Order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뭡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선두주자 마지막 제국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을 확인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은요, 지금 우리 금발머리 영국의 수상 있지 않습니까? 그 수상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상이 지금 현재 최근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3년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로마 제국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또한 또 이유는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이 전체 세계는 뭡니까? 정글이야. 우리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냈어. 누구 때문에? 지난 100년간 러시아 자원 그리고 중국의 노동력 때문에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이것은요. 딥스테이트, 뉴월드라는 영국 중심으로 일으켜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일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유튜브에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만 보시기를 원하는데 메인 렉처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이제는 크로니컬 오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877년 세실 로즈가 이제는 대영 제국에 누구를 흡수하냐? 러시아 흡수하자. 미국을 다시 찾자. 왜냐면 미국이 우리한테 빠져나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좁혀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동부에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인도 다 섭렵한 다음에 일본을 키워줘서 1902년에 영일 조약을 맺고 그다음에 1910년 조선 흡수, 1912년 청나라 흡수, 1917년 러시아를 흡수하게 됩니다. 무엇으로다? 공산주의로다. 그래서 저번 주에 공산주의의 이제는 발단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발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볼셰비크 혁명을 문인, 돈이 없는 가난뱅이 레닌이 만들었습니다. 1917년 만들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서 약 100 million people 죽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2배 되는 인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50 밀리언이니까 엄청난 살인이 있었죠.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 영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책도 제가 지금 또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영국이 전 세계를 섭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본주의. 근데 산업이 너무 발달해서 영국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죠. 근데 언제서부터 무너졌어요? 사실은요, 미국이 독립하면서 힘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뭐에? 테리프 정책. 테리프 정책에 의해서 1890년대에 테리프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를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다시 반격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1913년 미국에 있는 은행이 화표 발행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죠? 로스차일드한테 넘어갔어요. 은행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트럼프가? 뱅킹 시스템하고 싸운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뱅킹 시스템하고 싸울 때 지금 이제 누구랑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파워라한테 공격을 하고 있죠. 이제 고소를 했어요. 왜 FRB 사무실에 레노베이트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아디트. 그게 뭡니까? 이제는 감사를 해갖고 그것을 갖다 국가로 귀속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누구하고 전쟁이냐? 트럼프는 누구로부터 독립을 원하느냐? 유로피안
즉 간단하게 말하면 런던 뱅킹 시스템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해. CIA, FBI, 국무부, 국방부서부터 다 관리하는 것을 클린업을 시작했죠. 트럼프가 오다마다 이제 세 가지를 했습니다. 국경 관리, 그다음에 뭡니까? 안에 클린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어떻게 가장 바꾼 정책이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정책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 못 되겠다. 테리프는요, 뭡니까?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빠져간 산업을 끌어들여오겠다. 누가 끌어냈어요? 영국의 캐피탈리즘이 끌어냈습니다. 왜? 캐피탈리즘은 리턴을 무조건 많이 줘야 되니까. 빨리 노동력을 써. 그러니까 저기 너희들은 좀 쉬고 놀고 베케이션 가고 게임 보고 농구, 축구, 탁구 다 해봐봐. 레슬링 다 해. 재밌지? 그거하고는요, 모든 산업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끌고 트럼프가 이거 1년 안에 다 끌고 오고 있어요. 엄청난 전략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영국에서 빠져나간 미국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니까 프리 트레이드하고 냅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냅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컨그레스가 냅타를 되기 위해서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냅타를 만들고 새로 한 게 뭡니까? CMA예요. 캐나다,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아메리카. 그래갖고 이제는 이거를 갖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뭡니까? 이제는 테리프를 하고 국경을 봉쇄해서 이제는 뭐야? 투표권이 이제는 그 뭡니까? 민주당 쪽으로 투표권이 글로벌리스트로 민주당 이꼴 글로벌리즘으로 가지 않게 블락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 정책이죠. 국외 정책으로 무엇입니까? 이제 8월 15일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감을 지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유로피안들이 여태간 1000년 동안 특별히 언제부터 1904년부터 그때 이제는 뭡니까? 그 새로운 리셋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은 뭐를 뺏기게 되죠? 군사적인 우위를 미국에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을 만들겠죠. 왜냐하면 영국이 200년 동안 세계를 다스려 왔는데 경제는 이제는 뱅킹으로 잡았어요. 근데 군사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EU를 만들고 영국 중심으로 나토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갖고 새로운 리셋을 시작한 게 1945년이죠. 여러분이 보는 모든 독립국가들은 대부분 1945년 이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필터를 강력하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시스템을 바꿨어요. 1945년, 1965년 이전에 미국에는요, 흑인 범죄가 없었어요. 다 목사들이었습니다. 모든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흑인이었어요. 흑인 영가서부터. 근데 이걸 갖다 소셜 시스템을 만들면서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무브먼트, 칼라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사실은 노예를 데려온 게 누굽니까? 1867년 그때 남북전쟁 때 영국이 데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을 포인팅을 하고 있죠. 참 놀라운 머리가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들과 싸우고 있는데 마지막 전쟁터가 어디냐? 우크라이나예요. 왜 우크라이나냐? 대영 제국은 아까 시실 로즈가 말한 대로 누구를 흡수해야 되냐? 이 컨티넨트, 유라시아 컨티넨트에서 제일 큰 나라가 누굽니까? 러시아예요. 자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뭡니까? 백인 오소닥스. 누굽니까? 서구 유럽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입니다. 서구 유럽의 구조에서 빠져나갔어요. 언제 빠져나갔습니까? 1054년 그레이시즘. 그래서 오소닥스 러시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스크바가 제3 로마로 불리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1945년 되었어요. 갑자기 트루만이 나타났습니다. 트루만은 누구 편이에요? 처칠 편이에요. 처칠은 누구? 글로벌리스트예요. 대영 제국의 영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폭탄 터뜨려. 그럼 이제 그동안 우리를 도왔던 소련, 그 당시에는 멍청이 소련이 따라왔죠. 그래서 도왔습니다. 유럽을 갖다가 나치로부터 해방을 시켰죠. 써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폭탄 터뜨려. 그러니까는 그동안 가난에 시달리던 러시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부지런히 가난한데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도록 모든 돈을 밀리터리 핵무기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핵은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까? 러시아 6,000두가 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미국 5,000두가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한 300두가 됩니다. 그다음에 파키스탄, 인디아가 한 250두씩 됩니다. 500.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극동아시아는요 다 폭탄 밑에 있습니다. 6,000두 플러스 중국 거 300.
그다음에 또 500도가 어디 있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래서 트럼프는 인도하고 파키스탄에 중재를 만들어냈죠. 또한 중국과 러시아도 중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사이에 계속 이 컨플릭트를 일으킨 게 누군가는 당연히 글로벌리스트겠죠. 왜?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를 먹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도 먹었고, 이제는 일본은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인도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지금 목을 조이기 시작했죠. 2차 대전 후에는 뭘로 조였습니까? 이제는 us and them. 이제 뭡니까? 이제는 적이 되었어요. 공식적으로. 어제까지는 아군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적이에요. 왜?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후로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91년에 핵을 만들다 보니까 러시아가 망했죠. 이제 다 죽었다. 여러분 알다시피 90년대 초반에는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망한다. 이제 더 이상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영국이 만들었겠죠. 왜? 영국인 이거는요. 시실 로즈에 의해서 전 세계를 어떤 엠파이어? 새로운 뉴 로만 엠파이어 부활을 위해서 대영 제국에 의한 리더십에 의한 것을 만들기로 작정해서 여태껏 잘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이제는 왜 가져야 되느냐? 이제 나토를 계속해서 이제는 동진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거하고 반대로 민스크 조약도 어기고 민스크 조약 했을 때도 우리는 안 갈 거야. 그러고 나서는요 민스크 조약을 만든 누가 메르켈이 그랬습니다. 그거는 시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야. No kidding. 이게 서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반도의 미래를 진단할 수가 있게 돼요.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 나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벨라루스는 열심히 우리 그 푸틴을 하고 같은 편이죠. 헝가리서부터. 근데 루마니아 넘어갔어요. 루마니아에 누가요? 프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어떻게 해요? 디포트 시켜버렸어요. No more. 선거 무효.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유럽을 선언한 대통령이 루마니아격 프락시 네이션이 된 거죠. 그럼 프랑스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에 지금 현재 정책을 반대하는 르펜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선거 못 하겠어요. 못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No kidding. 그리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는요, 이제는 남자가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웍 무브먼트에서 반대되는 얘기 할 때는요, 일단은 뭐 엄청 $1,000의 페널티를 매깁니다. 영국은요, 센서를 합니다. 그래갖고 말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3년 징역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벤스가 또 영국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 민주주의 아닌 거 걱정하지 마. 나는 너 나라를 걱정하고 있어. I worry about you. 이거는 네가 말하던 민주주의하고 너무 다르잖아. 지금 이제 두 번 얘기했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벤스가 유럽을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의 적은 러시아가 아니야. 너의 적은 중국가 아니야. 너의 적은 너희 안에 있는 글로벌리즘이야. 왜 각자의 나라의 인디펜던스를 포기하고 EU라는 그룹 안에서 나토라는 그룹 안에서 왜 그룹 안에서 움직이냐. 그 사람들은 뭐야?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제는 발표를 하고 있죠.